그래서 TBL이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격의 어떤 증가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코인 투자에서 막 엄청 그 수익 얻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디파이 라마에서 확인해야 될 게, 네, 텔레그램이 네, 와,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년 있으면 크립토 시장에서 네. 바이낸스의 위상을 넘어설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그 디파이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트코인들을 좀 어떻게 선별하는가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밌겠는데요. 예, 일단 온체인. 디파이 중에서 여기 구글 같은데 디파이 라마라고 있습니다. 디파이 음, 라마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사이트가 접속이 돼요. 여기가 그 실제 그 디파이 전체 사이트를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음, 어떤 활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파이를 뭐 종목을 선정할 수도 있고 오늘은 이제 이 알트코인들 여기서 알트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선별하고 최근에 어떤 괜찮은 알트코인 어떻게 좀 구별하는가 이런 주제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오버뷰에 보면 뭐 이게 이제 디파이 전체 시총이죠. TBL이라고 해서 토탈 밸류 드락해서 현재 100 빌리언 정도 있잖아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의 어떤 예금 같이 이해할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위들이 나오는데 뭐 1위는 뭐 라이도부터 해서 뭐 아이겐 레이어 이렇게 쭉 있죠. 그러니까 1위의 시총이 32 빌리언 달러니까 뭐 한 40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라이도라는 어떤 상품의 총 예치된 금액이 이 정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TBL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안정성, 건강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 이런 건데,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다 디파이들이에요. 그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안정성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알트코인을 좀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괜찮은 알트코인들. 뭐 그런 네. 것들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여기 보면 TBL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뭐 한 달의 변화, 뭐 일주일간의 변화. 이거는 코인마켓 같은 데 없어요. 그래서 이 음, 디파이 상품에 있는 전체 예치된 금액의 어떤 변화니까 여기 이 디파이 중에 어떤 상품들이 떠오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여기 뭐 저스트랜드 같은 경우 13% 올랐으니까 최근에 얘가 좀 많이 인기를 얻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특히 뭐 이런 거 40 이걸 한번 보면 지토라고 해서 네. 42% 올랐잖아요. 그러면 요걸 보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각각의 이 서비스마다 보면 체인들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마수를 올려보면 체인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또 몇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게 이런 체인들에 보면 이더리움부터 솔라나 뭐 상위 이더리움, 아비트rum, 폴리곤 이런 체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체인들은 레이어 원들인데 그나마 좀 상위에 괜찮은 체인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체인들은 좀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해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안정성이 있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오늘 볼 거는 이제 좀 급등한 것들이니까 예를 들어 42% 올랐다라고 하면 이게 지토는 솔라나에 있는 코인이죠. 그러면 이 지토를 클릭해 보면 최근에 이렇게 좀 TBL이 계속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TBL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어쨌거나 이 지토라는 플랫폼에 사람들이 예치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USD부터 뭐 솔라나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으니까 이 차트를 활용해서 이게 최근에 오르고 있으니까 최근의 경량은 지토가 한 뭐 이쯤에서 계속 앞으로 좀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토를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역으로 이제 지토의 가격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치금이 많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국민은행이 예금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뭐 국민은행 주가가 막 오르진 않잖아요. 네.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시장 워낙 초기 시장이니까 그래서 TBL이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격의 어떤 증가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좀 순위가 좀 밑에 있는 것들 이렇게 판별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61% 오른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최근에 이제 급등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급등한 것들을 역으로 해서 이
관련된 토큰이 뭔지를 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고,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제 숏 포지션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뭐 30%도 있고 36%도 있고 이렇게 한 100위권까지는 그 최근에 이제 이거 74%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이퍼 리퀴디티라는 체인이 딱 하나예요. 그죠? 그럼 이 하이퍼 리퀴디티라는 어떤 레이어 1은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생겼는데 쭉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좀 성장하고 있는 코인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통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똥코인, 이게 체인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체인이 좀 이렇게 이더리움이 아니고 뭐 솔라나 뭐 이렇게 이제 좀 구별이 됩니다. DYDX 이렇게 좀 구별이 되죠. 그러면서 톤 같은 경우도 한 27% 이렇게 올랐는데 톤의 대표적인 덱스예요. 이렇게 음. 보면 스톤이라고 이제 톤에서 이제 그 유니스왑처럼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톤의 어떤 가격을 또 반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거래량이 많고 톤의 생태계가 일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렇게 올랐다가 좀 떨어지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런칭했고 이게 금방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볼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이게 계속 뭐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는데 순위를 볼 때 여기서 이렇게 한 뭐 100위권 혹은 뭐 1000% 오는 것도 있네요. 그죠? 수시 같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이거는 그러니까 저 1000%만 보면 안 되고 들어가서 체인들이 총 몇 개 있고 전체 이 수시 수합은 원래 오래됐으니까 TV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1000% 올랐지만 최근에 이제 급등한 거죠. 원래 이제 바이낸스 기반이 유명한 TVL이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왜 올랐는지 좀 다시 좀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올라온 디파이는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TBL 자체가 최근에 이제 성장하고 있는 디파이 상품인지, 최근에 이제 괜찮은 알트코인인지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이제 TBL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사실 하면 안 되지만 리스크를 뭐 다 잃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오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은 TBL이 작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초반에.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리스크가 엄청 크지만 한번 볼까요? 와, 왜 이리 많이 식물부터 올랐는지. 무서운데요. 예, 근데 TBL이 없죠, 거의. 저거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이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급등해서 올린 거니까 며칠 안 됐는데, 그죠? 이런 것들은 뭐 러그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러그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초보자들이 뭔가 새로운 코인 투자해서 막 엄청 그 수익 얻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디파이 라마에서 확인해야 될 게 그래도 최소한 이 TBL하고 순위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요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굉장히 어떤 알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남들과는 다른 어떤 시장 진입점을 좀 노려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게 최근에 생겼는데 그 요 사이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이걸 뭐 누가 잘 알려주는 사람은 어쩌겠어. 본인이 이제 잘 이게 다 온체인 데이터니까 음. 잘 알려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토큰에 대해서 언락이라고 있어요. 언락. 이거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디파이라든지 알트코인을 조금 한다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음. 이 언락에 대한 팀이죠. 이 파운더들의 어떤 아직 풀리지 않은 물량들, 그러니까 그 물량들에 대해서 이제 비율로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언락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5%만 이제 언락되었고 굉장히 아직 풀리지 않은 물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풀리지 않은 물량이 많다는 것은 리스크가 또 크다는 거고. 음. 그래서 이게 다 풀렸으면 이제 시장에 다 유통이 된 거니까 팀이 던진 물량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최근에 뭐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다 이제 아직 풀리지 않은 물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풀리지 않은 물량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이 풀리지 않은 물량이 100%안 풀리느냐, 그게 아니고 보통 이러한 알트코인들에서 팀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스테이킹을 해요. 그러면 스테이킹된 물량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이자는 시장에 또 던질 수가 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게 그렇게 이제 시장에 던질 수 있는 이자가 있는 언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언락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근데 그 지표나 이런 데서는 명확히 안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좀 더 이제 본인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이 언락 물량들을 좀 보면 알트코인 투자할 때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팀이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시장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다 풀린 것들 이런 애들은 이제 팀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 데니님은 알트코인 네. 찾을 때 일단 토탈 밸류 락트 봐서 갑자기 단기에 급등하고 있는 코인 중에서 100위권 안에 있는 코인을 본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거를 보기도 하고 뭐 그것만 네. 보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같이 보는데 요것도 하나의 이제 지표 중에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는 것은 좀 이제 디파이 중에 새로운 최근에 좀 올라오는 신규인데 핫한 게 어떤 거냐 이거 볼 때 좀 많이 보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톤 같은 제가 톤을 좀 최근에 좀 많이 보고 있으니까 톤의 디파이 생태계는 어떠냐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면 아 이게 성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초반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 초반의 톤의 생태계에 들어가서 이 스톤파이 들어가면 여전히 여기도 이제 덱스니까 디파이 상품이니까 유동성도 제공할 수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초반에는 시장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음. 그렇게 해서 볼 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걸 직접 트레이딩을 하진 않으니까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걸 참고하면 좀 더 트레이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네. 스톤파이를 이 디파이 프로젝트를 유망하게 본다 예.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뭐 디파이로 이자를 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디파이, 직접 이제 스톤파이에 들어가면 네. 디파이로 이제 이자를 벌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네. 스톤파이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내가 톤을 네. 공급해서 풀에 보면 톤하고 USDT를 하면 현재는 얘는 1%네요. 크진 않고. 이게 너무 초반에는 굉장히 낮은데요? 컸어요. 예, 예. 지금 네. 안정화가 된 거죠. 그냥 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몇 달 전만 해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TV를 다 가져온 거고, 뭐, 낙코인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뭐, 아주 낮은 건 아니죠. 나사고 USDT는 20%니까. 근데 뭐, 아주 높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예, 이런 데 보면, 낫과 네, 톤이 합쳐 있는 거는 비중을 네.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팜 23.16%써 있잖아요. 저게 의미하는 게 뭐죠? 낙과 톤이 합쳐 있는 것은 낙코인 반, 톤코인 반을 넣어서 아, 반반이에요? 넣으면, 한 예, 회사? 반반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아, 이제 이 반반을 넣으면 여기서 이제 풀의 이자도 나오고, 풀의 APR 이자하고 토탈에서 33%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APR이 30일 기준에 33%네요. 꽤 작지 않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음, 낙코인 반, 톤코인 반을 넣으면 낙코인 같은 경우 톤이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톤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디파이 투자할 때 비용구적 손실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 막 올라가는데 다른 알트는 떨어지면 이게 두 가지 갭이 생기면서 손실이 꽤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코인을 쌍으로 묶어 놓으면 수익이 극대화가 돼요. 한 두 배 정도, 한 네 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떨어질 때는 또 한 네 배 정도 더 마이너스 되는 거고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상승장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낙콘을 그냥 낫하고 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 넣어 놓으면 플러스 한 최소한 한 3, 40%는 더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건데 근데 이건 뭐 디파이 투자를 해본 분들이 좀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충분히 이제 아시는 분들이 해야 되고 근데 그거 잘 모르겠다. 지갑도 넣기 힘들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톤코인이 그래도 앞으로 괜찮겠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톤코인하고 이 스톤코인의 자체 이 코인도 있거든요. 이 음, 스톤파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톤 위에서 움직이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이 스톤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음, 변동성이 좀 크긴 한데 음. 그래서 그 여기 스톤이 있잖아요. 그 스톤 코인. 얘가 이제 이 플랫폼의 이제 핵심 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더 변동성이 크지만 이 생태계가 이렇게 쭉 계속 앞으로 지속된다면 이걸 좀 투자해도 되겠네라고. 이거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 그래서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이런 생태계에서 뭐 통과 낫이 앞으로도 괜찮겠다 정도로 보고 알트코인 진입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저 아까 낫하고 톤 묶인 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네네. 이게 30일
APR이 33%로 써 있잖아요. 이게 네네. 30일 동안 이자가 33%가 아니라 30일 네. 동안 묶어놓으면 연간 환산했을 때 33%인 것 같거든요. 아, 네네, 맞아요. 네네. 제가 네. 잘못 이거 설명. 누가 네. 또 오해하실까 봐. 아, 예,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 그러니까 주셨네요. 저거는 그러니까 묶여 있는 네. 기간을 얘기하는 것 기간이죠. 같고, 예, 네네. 예. 그리고 삼, 네. 연간 수익률이라는 거, 네. 네네. 정정해서 그래서 다시 예, 말씀드리면, 예. 24시간을 묶어놓으면 12%, 그죠? 네, 그래서 7일 묶어놓으면 17%, 30일 묶어놓으면 33%니까, 네, 묶여놓으면 30일은 못 빼니까, 네. 리스크가 그러면 이제 있는 거죠. 네. 연간으로 33%면 참고로 30일 묶어놓으면 12분의 1 되니까 한 네. 2.9% 정도 한 음, 달 동안 수익이 있는 거죠. 뭐 적진 않죠. 네, 그 정도만 해도. 네.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낙코인하고 통코인을 내가 장기적으로 그냥 들고 가겠다.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두는 게 좀 더 나은 거죠. 선택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해야죠. 하락장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 네, 상승장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잘 네, 하락장이 왔을 때 이런 네, 또 덱스 거래소는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네, 리스크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네, 좀 맞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다고 느끼면 좀 빨리 빼야 돼요. 네. 그게 진짜 빨리 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0일 동안 묶어놔야 되는 저런 상품도 만약에 네, 첫날부터 갑자기 하락 조짐이 보여. 네, 그럼 한 달 동안 마음 졸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덱스 망하는 거 맞아요, 아니야? 좀 그런 맞아요. 리스크도 있으니까 네, 리스크 관리 좀 잘 네, 하셔서 맞아요. 여유 자금으로 일부만 넣어야 네. 됩니다. 네. 30일이면 예를 들어 하락장에 최대한 이런 낙코인, 통코인은 50% 이상 손실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엄청나게 그렇게 빠질 수 있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빠지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네. 저 개인적으로 네, 저는 플렉서블 상품들 있잖아요. 제가 네네, 만약에 리딤하면 바로 한두 시간 내에 나오는 네, 거 그런 거는 네네, 제가 마음 편히 하는데 네, 아, 예전에 그 루나 스테이션이었나? 테라 네네, 스테이션이었나? 테라스테이션, 네네, 한 21일 묶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네, 이후로 저 이게 네, 기억이 안 좋아가지고, 네, 네네, 장기로 묶이는 상품은 네. 저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때 기억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아, 예,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디파이 상품들은 많이 투자자들 그 락킹이 없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네, 것들을 하는 게 좋고 음, 락킹이 있다는 것은 플랫폼이 해킹당해서 또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보고 이 시장을 잘 이해하면 아무튼 여러 가지로 투자 수익을 있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아, 이 디파이 시장만 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고 디파이 시장이 저렇게 올라가네? 그러면 저게 어떤 톤코인 생태계도 같이 올라가는 거구나. 그러면 톤이 활발해지겠네 해서 역으로 이제 좀 톤을 이제 투자해 볼 이제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디파이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이번 사이클이 저는 길어야 한 1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음,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보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는 사실 저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하락장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리스크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차라리 크립토 윈터가 끝날 때쯤 그러면 그때까지 음,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웬만하면 안 망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혹독한 겨울을 버텨냈으니까. 음, 그럴 때 중장기 투자하는 마음으로 디파이에 네, 예를 들어 뭐 솔라나 같은 거 그런 음, 거를 그럴 때 담아 놓으면 상승도 음, 앞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오면서 올라갈 사이클도 먹고 그리고 네, 한 1, 2년 정도 기간이 길수록 더 이율이 높을 테니까 네, 그런 좀 중장기 투자하면서 또 이자를 또 먹을 수 음, 있고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음, 생각으로는 지금보다는 크립토 윈터가 끝나갈 때쯤 이번 음, 시장으로 봤을 땐 22년 말이나 23년 초 뭐 이럴 때겠죠. 그럴 음, 때 하기에 좀 적합한 투자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어, 말씀해 주신 리스크도 좀 한번 좀 더 언급해 보면 여기 네, 보면 디파이 시장의 리스크를 우리가 제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태 보면 이게 총 한 거의 200빌리언 가까이 됐다가 네, 이렇게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근데 네, 이게 여기가 그 테라 사태거든요. 네. 쭉 떨어진 게. 22년 5월, 예, 예, 여기가 5월 8일이었나? 테라 사태인데 문제는 테라가 이렇게 빠졌을 때 테라만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저게 여기 시장 전체를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디파이 상품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안에 음, USDT랑 USDC 뭐 다 섞여 있거든요. 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반적으로 리스크가 생기면 그냥
다 같이 무너지는 그런 네. 시장이. 그래서 사실 크립토 시장 예, 전체가 영향을 받죠, 사실. 예, 전체가 영향을 받는데 여기가 제일 영향이 제일 심합니다. 음.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는 있고 또 이제 반면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는 또 그만큼 또 수익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범위 내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뱅크런 같은 거죠, 뱅크런. 그러니까 어디가 망하면은, 네네네. 네, 여기도 망하는 거 연쇄, 아니야 하고 예, 돈을 막 빼고, 맞아요. 예. 네, 다 연계돼 있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 디파이를 좀 이렇게 되게 분석적으로 열심히 했었는데요. 혹시 디파이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말하신 방법들, 뭐 크립토 윈터에 사가지고 보유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소개드리고 네. 싶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이제 풀이 있거든요. 저거 하나하나를 이제 페어로 한 쌍을 풀이라고 하는데 보통 신규 디파이가 생기면은 저 풀마다 이율이 다른데 되게 높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디파이에 대한 분석을 할 줄 안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 망하지 음, 않고 뒤에 그렇죠. 좀 네. 든든한 백커들이 있고 음, 이런다는 전제하에 곡괭이라고 하죠. 저 안에 음, 들어가는 페어를 보통은 그 변동성 있는 두 개를 가지고 묶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는 거죠. 만 개 사가지고 숏도 똑같이 만 개 잡습니다. 선물로. 그래가지고 이율만 빨아먹는 거예요, 초반에. 음, 그리고 나오는 건데, 저는 디파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안정적으로 플러스 20%, 30% 먹다가 어느 하나 잘못 들어가면 마이너스 100% 됩니다. 음. 음, 네, 맞아요. 러그풀 당하면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현실에서 뭐 어떤 새로운 저축은행이 막 생겨나는 거지. 근데 걔네들이 초반이다 보니까 이율을 막 공격적으로 하겠죠. 예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은행이 안 망해가지고 이자를 잘 받아먹으면 괜찮은데 거기가 망해가지고 내 돈이 묶인 상태로 파산이 되면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10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파이 하시는 분들은 전체 자산 다 들어가는 분들은 하나도 없고 이게 또 신규 시장이 생기는 거 초반에 좀 분석 잘해가지고 그때는 이율이 200% 300% 되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한 초반 일주일 정도 캐고 나옵니다. 캐고 나오고 지금 여기 디파이 라마에서 되게 이제 TVL이 빠르게 올라가는 게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뭔가 맞아요. 네. 이율이 좋은 풀이 나왔다거나 음, 아니면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계속 얘가 괜찮대 하면서 또 친구 불러오고 하면서 늘어나는 식이거든요. TV에 음. 늘어나는 구조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좀 소개드리고 그 선물이랑 조합하면은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근데 근데 이게 이율이 높을 때는 보통 초창기 코인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네. 초창기 네. 코인일 때는 반대로 또 선물 상장이 안 돼 있는 케이스가 더 많지 않나요? 근데 걔네들이 선물이 있는 걸로 풀을 음.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는 그중에 거의 다 찾아가지고. 상장되는 것 네.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익들은. 이더, 테더 이런 식으로도 풀이 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자산들로만 붙고 이율은 물론 음, 조금 낮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숏 해지가 되는 걸로만 구성해서 들어가는 거죠. 음. 네네. 그러면 거래소의 안정성만 있으면 돈은 무조건 버는 거긴 하네요. 덱스 네. 거래소의 안정성만 있다면. 예,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이제 네. 판별하기가 어려운 가장 네네, 부분이죠. 큰 그렇죠. 리스크죠, 예, 사실. 예, 그게 리스크죠. 보통은 이제 초반에 그게 많이 나오니까, 초반이라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리스크죠. 그러니까 검증이 잘 음, 안 됐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면 수익이 높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 감안할 수 있는 분만 하는 그게 거죠.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덱스 거래소의 신뢰도를 어떻게 네. 평가할 것인가? 얘네가 음, 러그풀 안 할 인간들인지 음, 어떻게 알아보지? 그게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게 그것도 제일 좀 어렵습니다. 네. 전문 이제 음, 디파이러들은 이제 음, 나름의 가이드나 음,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 음, 놓더라고요. 뭐 음, 이렇게 뭐 뒤에 음. 백커라든가 아니면 그 디파이를 구성하는 운용진들이 힘이 뭐 있어요. 얼굴을 깠냐 안 깠냐. 음, 그리고 그리고 전문 팀들은 디파이는 특징이 이게 소스가 다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을 하는 팀들은 개발자를 한 명 둬요. 그 소스를 볼 수 있는 사람. 음, 걔네들이 분석을 해줍니다. 음, 저 야, 같은 경우는 소스를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보면 다 파악이 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음, 러그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데, 음, 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한 명 고용해가지고 그 같이 두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일반인은 그렇게까지는 힘드니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범위는 그 디파이라마의 그래도 또 시총 정도로 이제
좀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음. 소스를 지갑도 못 볼 수 보니까. 있잖아요, 지갑도. 네, 지갑도 볼 수 있고 다 볼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음. 오픈돼 있으니까 그것을 코드만 분석할 수 있으면 디파이 시장 초기 러그풀을 판별해낼 수 있죠. 그래서 네. 그건 이제 어떤 실력의 차이니까 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걸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든지 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개발자인데 그 코드를 볼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어차피 소스는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하죠. 네. 네. 아, 그럼 저를 고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구직 중이신가요? 아니, 뭐 큰 선 형님들이 뭐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아, 그러면 데니님이 지금 최근에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건 아까 스톤? 네, 그 프로젝트를 제일 관심 깊게 보고 있나요? 저는 그 톤 생태계를 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톤 생태계니까 이제 스톤도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아서 들어가 있진 않고, 음. 톤 생태계 자체를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약간 개발자 출신이니까, 이게 톤 생태계가 괜찮아서 나도 하나 뭘 만들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막 어, 생기더라고요. 그 나도 곧 정도예요?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드시죠.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한 1년 쉬면,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음. 좀 톤 생태계가 매력적이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톤 생태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개발자들이 프로덕트를 만들기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음.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가 이렇게 bot들이 많이 예, 예, 나오는구나. 맞아요. 이게 봇들이 많이 나오는 게 어렵지가 쏟아져 않아요. 나오더라. 예, 그게 기존에 개발을 좀 하셨던 분들은 어, 조금만 그 공부해가지고 하면 금방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발 좀 할 음. 수 있는 사람들은 좀 해가지고 이제 다 서비스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의 깊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 말고는 그럼 톤 생태계에서 뭐 디파이 네. 서비스 또 뭐가 있을까요? 톤 생태계 똑같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톤 생태계 전체를 알려주고 있는 건데 네, 덱스 가면 어, 이게 코인 랭크죠. 크립토 랭크? 네, 크립토 랭크에 들어가시면 네, 톤 생태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립토 네, 톤 랭크에 에코시스템 들어가서 에코시스템에 톤 네, 에코시스템 들어가시면 톤 에코시스템을 볼 수 있고 전체 여기서 막 덱스 객해봐도 가면 되나요? 여기서 이제 클리커는 우리가 많이 네, 그 그건 요즘 많이 열심히 하니까. 하는 네, 클리커고 클리커 중에서 중복되는 게 이제 밈도 있고 밈코인들 네, 뭐 이렇게 네. 쭉 나열돼 있고 여기서 덱스를 들어가면 아까 말했던 이 스톤파이가 제일 대표적인 덱스고 톤 음, 생태계에서 그리고 이 덱스를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건 이제 새롭게 런칭이 된 거죠. 이런 음. 것들은 저도 안 들어가 봤는데 한번 들어가 보면 이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가 근데 볼까요? 쟤네들은 뭘 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율로 저 자체 코인을 주나요? 자체 코인을 주죠, 일반적으로. 자체 토큰 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런치해 보면 저런 사이트는 저도 이게 처음 들어가 봐서 1.18 높진 않네요, 여기도 똑같이. 아, 아마 너무 낮는데요? 너무 낮은데. 예. 네, 유치할 마음이 없는데요, 여기는. 뭐 근데 다른 뭐가 있겠죠. 이렇게 예. 지금 제 예. 생각에 네. 프로모션을 안 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 예. 이러다가 이제 프로모션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확 올리겠죠. 네. 아직 예. 시스템 정비하는 기간인 것 같고. 그럴 수 정비가 있어요. 안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네. 이렇게 좀 안 좋은 인식을 심을 수 있으니까 정비 예.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아직은 때가 그렇게 아닌 것 해서 같고. 이렇게 보면 이 결국에 이제 덱스들 이런 여러 상품들이 쭉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스톤이 대표적이지만 최근에 블럼도 많이 이렇게 띄우고 있더라고 톤 생태계에서.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규 덱스들을 좀 들어가서 좀 검증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어떤 해보는 게 있고 톤 생태계 지금 막 생기고 있어요. 이게 초기죠. 그래서 NFT도 보면 이렇게 마켓이 이제 막 생겨서 아직 음.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런 잘 모르는데 이제 기회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톤파이 같은 LSD파 경우는 네 뭘 주는 거예요? 또 아까 말했던 스톤파이를 주는 건가요? 자기네 거? 스톤을 줘요. 이 예치를 하면 아, 풀을 예치를 하면 스톤 플러스 그래요. 다른 걸 줘요. 그래서 그 스톤을 가지고 다시 이제 수합해서 근데 돈으로 톤으로 바꿀 수도 주는 있고 것도 있지 않아요? 스테이킹, 톤 스테이킹하면 톤 주지 톤 않을까요? 스테이킹 하면 톤으로 줘요. 예. 네. 톤 스테이킹 시스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한 시스템도 있고 네. 뭐 이런 거죠. 거기에 이제 같이 음. 파밍하는 게 있고 여기에 똑같이 그 탈중화된 이제 거래소 파생 상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스톰 트레이드 뭐 이런 데들은
또 꽤 수익률이 괜찮죠. 트레이딩 하면 초반에 이렇게 생긴 것들은. 그래서 이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파생 상품부터 AMM부터 뭐 덱스, NFT, 뭐 소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SNS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생태가 이제 막 생기고 있으니까 많지는 않죠. 전체가 보면 올 해보면 아직 많지는 않은데 초반에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좀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선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이제 서칭 해보고 이 중에 괜찮은 것들 해보고 그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좀 초반에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솔라나 초반 생태계 보는 것 같네요. 게임이 근데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음. 톤 생태계는 독특하게 기존의 생태계와는 다르게 덱스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특징이 보면 이 덱스에서 우리가 그 스톤 파이를 아까 봤잖아요.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 이 스톤 파이에 보면 이 우리가 이제 스톤 파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이 수합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얘네가 엮여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이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게임들 보면 이 클리커들 있잖아요. 네. 클리커들 보면 뭐 낙코인도 있고 뭐 햄스터도 있고 덕스도 있고 여기 보면 이 여기 내에 수합 기능이 다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스를 받으면 내가 독스를 톤으로 바로 그냥 봇에서 수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수합을 할 때 그러면 어디선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네. 수합을 할 때 도와주는 게 이런 스톰파이 같은 덱스를 연결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스톰파이 유동성 제공했던 사람들이 거기 수수료 가져가고 이 스톰파이도 좀 가져가고 이 사용자들은 그냥 클릭해서 쉽게 이제 돈을 벌고 그래서 이 톤 생태가 굉장히 커져서 진짜 이 클리크라든지 게임 파이들이 엄청 범위가 커지면 이런 스톤 파이 같은 덱스들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덱스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사용자들이 참여를 못 하잖아요. 안 하고 네. 있고. 네. 근데 톤 생태 같은 경우는 사용자는 자기도 모르게 덱스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압 기능을 네, 이용해서. 수학 기능을 네. 이용해서 그냥 그러니까 텔레그램 해가지고. 지갑이 네. 있잖아요. 텔레그램 지갑을 써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마스크 같은 거 쓰면서 수압 기능 이용하고 하잖아요. 네. 거래소 통해서도 되고. 근데 텔레그램 지갑 내에서 텔레그램 어플에서 그냥 그게 다 네. 지원이 되니까 다 돼요. 네. 너무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카카오톡에서 그냥 네. 코인 받고 코인 마음대로 넣고 다른 걸로 그냥 바꾸고 이게 카카오톡에서 다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텔레그램이 네. 와,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년 있으면 크립토 네. 시장에서 바이낸스의 위상을 넘어설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지금은 우리가 바이낸스에서 막 들어가가지고 코인 보내고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하잖아요. 네네. 그쵸. 시간이 지나면 그냥 텔레그램으로 그걸 좀 많이 해결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거. 거래소 수수료들을 텔레그램이 그게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지 않을까. 왜냐면 맞아요. 바이낸스는 그런 커뮤니티가 없잖아요. 바이낸스 커뮤니티 저 아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거래소일 뿐이지. 근데 네네. 텔레그램은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이 클리커들 특히 햄스터 네. 컴뱃 뭐 이런 거는 네. 몇 천만 엄청나죠. 명이에요. 그냥 커뮤니티 하나가 몇 천만 명. 그리고 네. 사용자 수가 뭐 2억 명. 이게 네. 뭐 그러면 개념이 그 달라서 네. 2억 명이 햄스터 컴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 수합을 해버리면 그게 다 네. 그 수수료가 볼륨으로 뭐 잡히는 거거든요. 그 수수료가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면 음. 그 덱스에서 유동성을 제공한 사람들이 그 수수료를 그쵸.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볼륨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개념에서 기존 덱스하고는 좀 다른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텔레그램이 만약에 상장사였으면 저는 주식을 샀을 것 같아요. 음. 텔레그램 네. 주식이 요즘에 너무 사고 싶더라. 상장하라고 압박을 한번 해보시죠. 빨리 사야 그것도 되니까.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